여러분, 이곳은 집안의 화목을 만들며 성취를 만들며 건강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식탁입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곳, 네, 이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셔서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삶을 교육하셨습니다. 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삶을 계획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빠 어쩌면 얼굴 보기도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풍수학을 말하며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앞서와 같이 교육학적인 측면이 아닌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이 식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식탁은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숟가락과 포크는 절대로 뒤집어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숟가락을 엎어 두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시는가요? 네, 이 숟가락은 단지 음식을 먹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풍수학에서는 건강을 담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숟가락은 절대 엎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또 요즘은 포크도 많이 사용하시죠. 간혹 이 포크 다뤄두기가 불편해서 늘 엎어두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여러분, 절대 이 숟가락이나 포크는 엎어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학적으로도 입에 닿는 부분이 엎어져 있어 바닥에 닿여서 좋을 이유는 없지만요, 우리 풍수학에서도 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 행동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만났던 한 프랑스의 의사분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포크를 엎어 놓는 것은 식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역시, 그 나라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 숟가락이나 포크를 엎어놓는 그러한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식사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식탁에 흠이 간 곳이 있으시다면 고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식탁에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꼭 이래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는 식탁에 앉으실 때 의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정된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서열입니다. 이 자리는 주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다음 순서, 오른쪽이 다음 순서, 이렇게 앉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혹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앉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는 절대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이 부족해지거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이 또 부족해지거나 형제간에 무질서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식탁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운을 살피는 장소입니다. 우리 풍수학적으로 이 자리에 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자리에 주로 앉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 이 식탁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어 두십시오. 혹시 식탁에 흠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붙이셔서 표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며, 새로이 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식기는 꼭 자기 것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수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누가 주체이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물건을 주로 사용하는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수저나 식기 역시 그러합니다. 꼭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 주체를 정하여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세트, 이런 것들은 남편 것 따로, 아내 것 따로, 자식들 것 따로 각각 이렇게 구분을 하여 정하여 두십시오. 네, 이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작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의 의식 속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넣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서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과 통제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이는 건강운을 살려주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 번째로, 자기가 먹은 그릇은 꼭 자기가 치우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유독 모든 가정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 지속해가면서 이 가정에는 분명히 사랑과 위함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일은 어느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 공동의 일이며 가족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더 힘들어져야 하며, 여러분이 조금 힘을 나누어 주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더 편해지게 된다는 그 사실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틀림없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나중에는 틀림없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이 솔선수범, 즉 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찬은 절대 일렬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제사를 지내시나요? 물론 아직은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어떻게 놓는지 잘들 아시죠? 네, 줄을 세워서 맞춰서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쁘게 보이시려고 지금껏 반찬을 줄을 세워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이는 앞서와 같이 제사상 차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의 음식은 절대 줄이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산 사람의 세계는 모든 것이 원형입니다. 돌고 돈다는 의미이며 협력의 의미이고 화합의 의미이죠. 만약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찬들이 이렇게 줄이 세워져 있다면 항상 원칙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찬에 줄을 세워 두십시오. 절대 아니겠죠. 가족은 정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식사 시간, 또 식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화합이며 사랑입니다. 이를 잘 살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 번영할 것이며 또 부자가 될 것이며 또 이로 인해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